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의 권우진 세무사. 김예인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 절세 체크리스트 10가지와 그리고 그 와중에 법인 전환에 관련 10가지, 그리고 그 이어서 법인 사업자의 절세 체크리스트 10가지, 이렇게 총 30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개인 사업자 절세 체크리스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일을 하실 때 가족과 함께 먼저 일하는 사업자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가족들을 고용을 하거나 그 외 친척분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가족분들이 실제로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일단은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크게 세 가지로 부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4대 보험이 가입 가능하신 상용직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고요. 저희가 좀 흔히 3.3이라 말하는 프리랜서 고용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인건비의 일단은 10%를 사업주 부담분으로 4대 보험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데, 이 8%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근로자를 세우로 고용을 한다 이러면 이 8%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부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보험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1.55%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이런 것을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노무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사업장이 이제 자가인지 임대인지에 따라서 조금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장이 자가 사업장인 경우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하지 않다 보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근데 임대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게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비용 처리를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배우자나 이제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거나 혹은 이 사업장을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가족 또는 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소득세 절세와 이제 가족들에게 승계할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 이런 절세 방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비용 처리랑 이제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도 절세가 가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장이 2개 이상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사업자가 2개 이상이신 분들은 3억 이상의 경우에는 40%까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2개면은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 명의를 돌리거나 아니면 고용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 그리고 경영자가 있는 경우에 그 경영자에게 사업장을 좀 옮겨서 그분이 운영을 하는 체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율 구간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 적용을 조금 피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결산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매출에 대해서 잡을 때 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매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매출은 이제 카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딱히 현금 매출 누락 이런 게 많이 없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거래되는 이제 매출에 관해서는 누락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누락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 이제 직원들에게도 약점이 잡힐 수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이제 나중에 부담이 갈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쌓이기 때문에 현금 매출 누락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규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매출 누락을 안 하도록, 이런 습관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5번째는 과다 매입, 과다 경비가 없는가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세청이 조금 세금 계산서를 실시간으로 좀 보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AI 시스템 또는 뭐 전산이 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매입 경비가 있는지 매출 누락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요즘에 좀 과다하게 신고되는 그런 개인 사업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세청과 뭐 4대 보험 관련된 정보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일하게 세무 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로는 이제 사업용 통장이나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통장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자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법인 카드가 발급이 하면 법인 카드와 이제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 네네.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도 있고 개인이 쓰는 계좌도 있다 보니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사업용 계좌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명의의 사업자인 분들은 개인 명의 카드를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네네. 다른 경우에도 혹시 뭐 적용이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본인 카드가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이게 사업용에 정말 쓰였다.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네. 사업용 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나 직원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한 네, 걸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7번째로 경조사비 지출 내역을 잘 챙기고 있는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처나 뭐 지인의 결혼식이나 돌잔치 또는 장례식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 2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인들이 내 사업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접대 목적으로 이걸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 부고 문자 이런 거를 좀 잘 보관을 해주셨다가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좀 관련 세무사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3,600만 원까지는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절세 가능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융상품 중에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IR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이제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그 노란 우산 공제라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네. 그 제도도 이제 200만에서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다 보니 이 절세와 저축이라는 측면에서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절세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9번째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잘 처리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것을 매입을 하실 때 신축, 중축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업용 경비로 쓰이는 그냥 운전 대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은 이자 비용이 납부를 계속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기장을 해주시는 담당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로는 최근 5년간 직원의 추가 고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런 경정 청구나 이런 아니면 지금 신청이 가능한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근로자와 관련하면은 고용증대란 세액공제라는 게 가장 유명한데요.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늘어나도 거의 수백 회에서 수천만 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도 4대 보험 증가분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 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전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